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4월 2일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 하루 전인 14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거리 곳곳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홍보하는 선거 유세 차량도 볼 수 있는데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현수막 등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고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행위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생활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활치료센터 내 유권자를 위해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과 11일 전국 주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생활치료센터 내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확산의 차단과 예방을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 인력은 시도 및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충당하고 투표관리 보조 인력은 해당 시설에서 지원한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15 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받고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간격 두기 등의 행동 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조금 계상 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 원을,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8억 4천여만 원을,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하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047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각 정당별 선거 보조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0억 3천여만 원, 미래통합당 115억 4천여만 원, 민생당 79억 7천여만 원, 미래한국당 61억 2천여만 원, 더불어시민당 24억 3천여만 원, 정의당 27억 8천여만 원, 우리공화당 5,400여만 원, 민중당 9억 6천여만 원, 한국경제당 3,400여만 원,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각각 3천여만 원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한편 여성 추천 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인 77명을 추천한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8억 4천여만 원을,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3명을 추천하여 전국 지역구 총수의 1에서 3% 기준을 충족한 더불어민주당에 2억 5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배분 기준은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 장애인 후보자 추천수 비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법 행위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기준 총 51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및 투표용지 발급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학생단체 회원 10여 명은 피켓을 들고 예비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 후보자의 전과가 한 건임에도 2건으로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월 1일 기준 총 511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31건, 수사 의뢰 12건, 경고 등 368건, 모두 511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가까운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와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립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 일주일인 4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지정해 정책 선거 참여 분위기 집중 조성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광고나 현수막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해 정책 공약 및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의 유권자들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 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선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선거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사이버 선거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에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예방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인 조사 기법을 활용하고 선거 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 명 등 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과 휴일에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앞서 사이버 선거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인터넷 실명 확인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들이 활발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운영합니다.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사이버 선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심의 대상으로 결정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3,080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실명 확인제 대상 범위는 3,080개 인터넷 언론사의 정치 선거 기사에 대한 글이 게시되거나 토론이 이뤄지는 게시판이나 대화방, 정치 선거에 관한 기사 댓글란,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이 다수 게시될 것이 예상되는 게시판 대화방 등입니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이용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 확인 적용 대상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이고, 대상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은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의향과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이 담겼는데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3일과 24일 실시한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를 밝힌 경우가 7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70.7%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3.9%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72.7%의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0.9%의 유권자는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7.6%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사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 16.8%,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투표가 어려움 14.3%,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물 능력이 29.8%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 공약, 소속 정당 순으로 꼽았습니다. 또 유권자 1명이 지역구에 1표, 비례대표에 1표, 총 2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다는 답변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2.8%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0.4%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았는데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87.4%였고 개정된 비례대표 제도도 60.2%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유권자 74.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65.8%가,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1.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총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표본 프레임은 유무선 전화 I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6일과 27일에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5개 정당에서 총 31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4명의 민생당 후보와 1명의 기독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해서 4월 2일 기준 총 307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6.5대 1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기독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등 3개 정당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거나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5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투표용지 길이도 48.1cm나 되는데요. 때문에 35cm 미만의 투표용지만 사용할 수 있는 투표지 분류기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더 소요되고 선거 사무원도 수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별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7번 우리공화당이 각각 배정받았고 각각 의석 1석을 가진 정당 간 추첨을 통해 민중당이 8번, 한국경제당 9번, 국민의당 10번, 친박신당 11번, 열린민주당 12번입니다. 13번부터 35번까지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부여됐습니다. 이 중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은 20개에 달합니다. 미래한국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자를 추천했고 더불어시민당 30명, 정의당 29명, 국민의당 26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2명, 기독자유통일당 20명, 민생당 17명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에 관한 통계를 살펴볼까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168명이 등록했고 이는 전체 후보자의 55%입니다. 후보자의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72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64명이었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4명, 70세 이상 23명, 30세 미만 12명 순이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 71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3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는 3명, 채무가 1억 원 이상인 후보자도 6명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은 35명의 후보자가 체납액이 있었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후보자도 4명입니다. 전과 건수별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90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 전과 기록 1건인 후보자는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건 이상인 후보자도 2명이나 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난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부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여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인데요.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이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학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 첩부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12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둘째 면에 재산 상황, 병역 상황,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게재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당명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3만 원 이내의 위돗,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해야 하며 선거구 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마다 각 2회 이상,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명 및 직업, 기타 중요한 경력을 방송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외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경력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단체나 언론기관의 초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인터넷 광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선박 5척 이내에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후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만큼 유권자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사전투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4월 10일과 11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도 누구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 소재지,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일 전 6일까지, 즉 사전투표 기간 하루 전까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비해야 합니다. 그럼 사전투표 절차를 살펴볼까요? 사전투표를 할 때에는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선거인과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 선거인을 구분합니다. 다만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이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분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손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본인 확인기에 서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지역구에는 한 명의 후보자를, 비례대표에는 한 개의 정당을 선택해 투표용지에 해당 칸에 기표합니다.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세로로 접은 후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때 관외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함을 인계할 때는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내 투표함은 직접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하고 관외 투표함은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운영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임시기표소는 수시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투표소 입구와 내부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투표권도 보장하는데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후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시설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4월 10일과 11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